아는 만큼 지키는 건강한 가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TNBC 도대체 그게 뭐길래 조금 더 세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김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외과 김지선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외과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박세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제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유방암이 한국 사회가 서구화로 변해가면서 늘어난 질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과거 서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던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꾸준하게 상승했고요. 예전에 비해 유방암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보 또한 많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의외로 잘못된 정보 때문에 편견으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암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을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방이 클수록 유방암이 잘 걸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의 절대적인 크기하고 유방암의 위험성은 아직 확립되어 있는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체형상 비만한 여성들이 가슴이 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은 사실은 유방암에 이제 잘 알려진 이제 위험 인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큰 사람이 유방암에 더 잘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속설이 퍼진 것 같은데,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사실 유방암의 크기 측정하는 것도 다양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암에 대한 여러 가지 동반된 위험 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되지 않은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유방의 크기하고 유방암의 위험성은 아직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유방의 크기보다는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유방 내에서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실질 조직의 이제 밀도가 유방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라는 연구들은 많이 있는데요. 유방 조직은 우리 지방 조직하고 이제 실질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방암이라는 병 자체가 이제 실질 조직에서 사실 발생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 조직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우리가 유방 조직이 밀도가 높다는 건 이제 치밀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선별 검사와 같은 유방 촬영술에서 암을 발생할 수 있는 발견율에 대한 이제 제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선암도 잘 발병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방암의 발생과 갑상선암의 발생은 사실 1등과 2등을 다투는 굉장히 많이 발병하고 있는 암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퍼지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암에 대한 이제 발생 암 위험 연구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이제 흉벽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 어떤 이제 유방의 암의 위험성, 갑상선 암의 위험성이 높다고는 되어 있지만, 유방암이 생긴 경우에 갑상선 암이 더 잘 생기는지, 갑상선 암이 생긴 경우에 유방암이 더 잘 생기는지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방 검사를 할 때 갑상선 검사,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갑상선 검사를 할 때 유방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율이 사실은 높아져서 두 가지 병을 같이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되는 그런 연구에 대한 결국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병을 사실은 진단받은 경우에 다른 암종이 생길 수 있는 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발 장기가 아닌 다른 장기에 2차 암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암이라는 병이 어떤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암종과 같은 암 질환은 그런 어떤 이제 위험 인자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떤 종류의 이제 암이 발생했다면 다른 종류의 암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제 상대적인 2차 암 위험률이 높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암 치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암을 잘 치료받고 문제 없이 잘 이제 생존해 계시는 이제 암 경험자가 사실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2차 암에 대한 사실 이제 검진 같은 부분들도 많이 권고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 뭐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적어도 일반인들한테서 권고되고 있는 국가 검진 사업,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발 질환 이외에 뭐 유방암이 있으면 이제 그 다른 장기에 대한 뭐 간 질환, 또 이제 위 질환, 대장 질환,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와 같은 산부인과적인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진은 꼭 하실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보통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선택적인 고위험 환자분인 경우에서는 그런 이제 다학제적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엄격한 검사와 관리와 추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TNBC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유방암종에 비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가능성도 높고 재발이나 전이가 높아서 난치성 유방암으로 악명이 높죠.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중 음성암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다른 암종과 달리 특별한 수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적인 진찰과 어떤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암에 대한 상태들을 평가하게 되고 다른데 이제 재발이나 전이가 없다 판단이 되면 이제 원발암에 대한 우리가 이제 수술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유방에 대한 수술로서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원발암을 완전하게 이제 절제를 할 수 있고 주변 그런 경우에 이제 절제된 경계에 암이 침현된 소견이 없고 또 유방을 보존했을 때 환자의 미용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보존된다면 유방 보존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적인 또는 영상학적인 검사 소견상 광범위하게 유방 전체에 걸쳐서 악성 미세 석회화가 있다든지 여러 군데 사분면에 이제 암이 진단된 경우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방 전절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이런 유방에 대한 수술과 더불어서 겨드랑이 인프절에 대한 우리 전이 여부들을 평가하는 수술이 꼭 필요한데요. 감시 인프절 생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선행 항암요법을 거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란 먼저 전통적으로 암을 진단받으면 수술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보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과정이었다면 암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술하지 않고 먼저 선행하여서 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고려 대상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이런 3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3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특히나 더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은 이 암세포가 항암 치료에서 죽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의 크기를 줄이면 저희가 임상적으로 수술을 할 때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겨드랑이 인프절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라도 이런 선행 항암 화학 치료를 하게 되면 겨드랑이 인프절 전이에 대한 암세포를 모두 사멸시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겨드랑이 인프절 수술에 대한 범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선행 항암 화학요법 치료라는 게 이런 암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통상 이제 완전 관해라고 얘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이런 결과를 저희가 수술 후 병리 조직 검사에서 확인하게 되면 환자의 예후, 환자의 생존이라든지 재발에 대한 위험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좋은 예후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임상적으로 사실 다양한 요즘에 이제 신약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약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 사실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행 항암 화학요법은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하다 보면 암이라는 병이 이런 약물 치료에서 항상 잘 반응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암 화학 치료를 하다 보면 병이 진행하는 경우, 전이나 재발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사실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암을 가지고 바로 암을 없애지 않고 사실 어떤 이제 주사를 맞는 치료를
지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항암 화학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암에 대한 저희 이제 병기 평가 과정이 수술 이후에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수술 이후에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보조 항암 화학 치료,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 자료에 대한 부분들하고 선행 항암 화학 치료에 대한 부분들의 수술 환자의 치료 결과들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생존율에는 차이는 없지만 국소 재발률, 수술한 유방 쪽에 조금 암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결과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통상적으로 이런 보조 항암 화학 치료와 선행 항암 화학 치료는 치료에 대한 효과가 동등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임상적으로는 이런 암을 줄여서 수술의 합병증의 위험률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많은 이득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요즘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